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제 미국이 우리를 글로벌 질서 파트너로 같이 가고 있죠. 이게 특히 K무기 수출인데 그냥 뭐 저보고 뭐 친미 혹은 숙미주의자라고 비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그랬어요. 90년대 초에. 그랬더니 뭐 이제 그 운동권 친구들이 그 후배들이 저한테 아유 선배는 친미야. 그래서 야 인마 나가 왜 친미야? 인마 나 숙미다. 숙미라는 말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숭상하는 건 국가로서의 미국이 아니야. 국가로서의 미국 안에 담겨 있는 자유공화국에 관한 인간의 실험이야. 그게 알렉산더 해밀턴이 규정한 미국의 정체성이야. 너 좀 뭐 알고 말해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글로벌 질서의 파트너로 한국을 가고 K무기 수출을 미국이 뒤에서 많이 어레인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무기라는 게요. 가성비 좋다고 팔리는 거 아닙니다. 이게 완전히 글로벌 군사지정학적인 그런 게 있어서 예를 들면 미국이 반대했으면은 폴란드에 무기 못 팔아요. 미국이 반대하면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에 무기 못 팝니다. 미국이 반대하면 호주에 무기 못 팝니다. 여러 가지 라이센싱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는 국가에서도 꺼리게 돼요. 그러면 저거 미국 반대 무릅쓰고 우리가 판다고는 하는데 쟤들 저거 나중에 가서 뒤로 물러버리면 우리 무기 그다음에 누구한테서 유지보수 지원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동남아, 캐나다, 호주 특히 이번에 이제 캐나다에 한국 해군 참모총장이 날아갔죠. 그래서 한국, 미국, 캐나다 해군 그 핵심들이 모여가지고 해군력 강화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캐나다랑 관계된 거는 이제 전함이나 잠수함일 거라고요. 저는 그래서 폴란드의 잠수함 수출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폴란드가 독일과 가까운 야당이 집권했지만 우리가 이제 금융 패키지만 만들어지면 폴란드의 무기 수출 거론된 것도 다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이 바람을 잡아주고 있다고요. 우리 저기 그 글로벌 그 K 무기 수출에서. 이거 이제 제이크 설리번의 발언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엊그저께 제이크 설리번이 나토의 그 스톨텐베르그랑 같이 회의하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한미일 삼각동맹의 발전이 되면서 이 삼각동맹이 그냥 영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글로벌 플레이어가 됐다. 글로벌 차원에서 기여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게 어떻게 귀에 들리냐면 한미일 삼각 체제, 동맹이 아니라 삼각 체제. 어떻게 귀에 들리냐면 한미일 삼각 체제라고 부른 것 중에 사실은 중요한 건 한미 동맹이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그 영내의 그 안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다. 한국이. 그 얘기를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삼국 체제라고 얘기를 자꾸 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지금 달래고 잘한다 해줘야 이게 이 뺀질이 엉거주춤이나마 반중으로 나오니까 일본을 한 자리 끌어들일 수 있는 데는 다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 반일 죽창을 주장하는 조국 같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질이 안 좋은 친일분자입니다. 일본 혼자서 중국 비유 맞춰가면서 안전한 데 가서 앉아 있어라 이 소리가 되잖아. 반일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소미아 반대하고 그러면. 정말 뭐 오해하자면 일본 간첩, 중국 간첩, 더블 간첩 같은 소리지 그게. 예. 두 번째는 이제 북한 자유화 노선으로의 이행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분단 78년 만에 있는 일이죠. 예, 작년에 그 캠프 데이비드 그 3국 협의 끝나고 나서 공동 발표해 보면 자유롭고 평화스러운 통일 한반도 United Korean Peninsula which is free and at peace라는 구절이 있어요. 처음입니다. 78년 만에. 처음이고 지금 가만히 지금 판을 보세요. 북한 말 안 들어. 중국, 러시아 안 움직여. 그리고 뒤에서 북한 그렇게 움직이는 거 밀어주고 있어. 그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네. 북한 자유화 찬성하면 자유화 시켜야 되네. 이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궁죽통이라고. 예. 아까 그렇게 꽉 막혔기 때문에 뒤집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판을.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일곱 번째 변화, 예, 한미 경제 파트너십이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제이크 설반이 나라 들어와서 조태영 안보실장과 함께 그러니까 국가 안보 책임자들이 경제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웃기죠. 뭐 양자 컴퓨터 이런 것까지. 예. 그래서 이 한미 간의 그런 걸 다루는 그거를 연례 CET 회의, 그러니까 Critical Emerging Technology, 그러니까 첨단 신기술 회의. 그러니까 주요 첨단 기술 회의죠. 주요 첨단 기술 회의라는 걸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업저버 비슷하게 매년 인도를 또 같이 불러드리겠다. 이게 뭐냐면 인도에 가서 공장 많이 지어서 인도를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 사슬에서 중요한 위치로 자리매김해 주는데 한국의 역할 많이 해줘라. 베트남 그렇게 해줬듯이 그 얘기죠. 예. 2023년에 미국이 우리 무역 흑자 최대국이 됐죠. 예, 작년에. 올해는 더 날 겁니다. 작년에 445억 달러 났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어요. 아유 뭐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뭐 한국에 대해서 또 뭐 무역 보복하고 이럴 수 있다 이런 개소리들을 하는데 트럼프 아니라 트럼프 할아버지가 돼도 못합니다. 일단 미국은 어차피 무역 적자가 많아. 천문학적이야. 어차피 많아요. 무역 적자가. 한국에서 무역 적자 줄인다고 다른 데서 무역 적자가 더 늘어나지. 줄이면. 그것도 수입해야 되니까. 더 늘어나지 오히려. 같은 물건이 제일 쌌으니까 한국에서 수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좀 첨단이고 쓸만한 것들 미국의 공장 계속 지어주고 있잖아. 그리고 여기서는 부품과 모듈식으로 그게 실현해서 또 무역 흑자 또 누리고 있고. 예. 그래서 뭐 이거 그렇게 그런 거고요. 미국과는 굉장히 관계 깊어질 겁니다. 더 깊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미국에 차지했던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이제 그 첨단이 아닌 부분 혹은 기술 수준이 좀 낮은 부분은 베트남이나 인도로 내려가는 거고 기술 수준이 높은 부분은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일부가. 그래서 이게 앞으로 참 좋아집니다. 예,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참 이렇게 위급한 처지에서 7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은 7개의 그런 결과가 닥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제 뭐 그런 좋은 결과들이 있는데 그럼 정말 이 변화의 가능성은 어딨냐? 예, 이럴 땐 기다려야 됩니다. 힘을 기르면서 4가지의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하나는 러시아가 약화됩니다. 두 번째는 중국이 약화됩니다. 세 번째는 베트남, 필리핀, 미국, 호주, 일본 오각 제재에 의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구조가 확립이 됩니다. 네 번째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유럽이 반중전선에 들어온 거예요. 일본이 반중전선 끌려 들어왔잖아요. 이제 유럽이 반중전선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반중전선이 완성되는 겁니다. 러시아 약화 여기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보도인데요. 2023년 3분기까지 석유가스 수입이 같은 전년 동기비 대비 41% 감소했다. 이거 점점 더 감소합니다. 아주 박살 나는 거예요. 이 석유가스 쪽이 러시아의 연방정부인가 뭐 정부 수입의 한 40% 차지해요. 그러니까 저기서 한 절반 깎여버리면은 세원이 한 20% 없어지는 거야. 그야말로 석유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약화인데 이건 제가 중국 약화의 그림을 좀 그려드렸던 거죠. 중국은 기본적인 체제 모순이 있죠. 그게 이제 커튼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가와 군을 장악하고 있는 당이 국가와 주민을 사유화하고 그걸 제어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간의 시장이 커지고 민간의 기업이 커지고 민간의 경제가 커지면 국가의 제어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어느 이상 커지는 걸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려고 일단 민간을 키웠다가도 이게 어느 이상 커지면 이걸 다시 국가 쪽으로 당겨낸다. 지금 그러니까 시계추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올 수밖에 없다. 저 레닌주의 단국가 체제에선 지금 중국이 시계추가 이렇게 갔다가 등소평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오고 있는 거다. 근데 시계추가 그냥 움직이면서 이게 막 문제를 일으키고 폭망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부동산
부동산이 깔아앉으니까 금융이 깔아앉죠. 돈 물려 있으니까. 그리고 부동산이 깔아앉으니까 땅 사용권 매각해가지고 꾸려왔던 지방정부 재정이 붕괴하죠. 그 다음에 전 세계는 지금 중국이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요. 지금 중국의 상업적 성공은 오케이다. 중국의 문제는 뭐냐. 상업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 뭐 중국 패권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기술이 발전하고 뭐가 발전해서 미국이 그 꼴을 못 봐갖고 지금 패권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헛소리 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중국이 이러한 상업적 성공에 바탕을 해서 중국식 독재 체제 입맛에 맞도록 세계 질서를 뒤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반중이냐? 세계 질서 수호를 위해서 반중이에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반중인 거고. 중국의 그러한 글로벌 군사 지정학 질서, 글로벌 질서에 대한 그 현실 전복 기도가 너무 노골적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침공 지지에, 북한 핵 지지에, 이란 지지에, 베네수엘라 그 황당한 깡패 지지에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뭐 동중국해에서 문제 일으켜, 남중국해에서 문제 일으켜, 뭐 저기 뭐야 그 강물 다 메콩강 다 위에다가 상류에 댐 만들어 가지고 동남아시아 박살내. 너무 문제가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차이나 디리스킹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수출도 떨어지고 심지어는 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가 감소를 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거 체제 위기죠. 체제 위기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그 국가 사유화, 당 사유화, 그러니까 공산당의 군대 사유화, 국가 사유화가 등소평야에서 좀 시장 쪽으로 가고 자유 쪽으로 가다가 이게 그냥 민간 쪽으로 가다가 이게 다시 이쪽으로 땡기고 있는 건데 이 땡겨야 될 타이밍에 어려움이 같이 와 버리니까 골로 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러시아 약화되고 있고 중국이 약화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북한 배후가 약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이 이제 만만하게 사고 칠 수 있는 데가 남중국해예요. 거기는 그렇게 치명적인 한반도 근처는요. 사고 치면은 이건 세계대전 폭약이에요. 화약고 같다고. 1mm만 서로 간에 계산 틀려도 세계대전급으로 번져요. 한반도 일대는. 근데 남중국해는 이 사고를 칠 때 강도를 조절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그게 2010년경이었나? 그 남중국해에서 미군 정찰기를 중국 전투기가 들이받아가지고 미군 정찰기의 그 앞에 그 코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미군 정찰기가 하이난 섬에 그 비상 착륙했지. 그러니까 이 도발이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요.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데가 문제 터지기가 쉬워. 근데 그게 함정이야. 문제 터졌다가 그게 번져갖고 대만 해협 위로까지 올라오거나 이래버리면 이제 그다음부터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중국해가 도발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남중국해에서 문제 안 터지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예.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 필리핀, 미국, 호주, 일본 오각체제가 이제 남중국해를 지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엊그저께 필리핀과 베트남 사이에 남중국해 협력 등 2개 양해각서를 했는데 이게 일단은 뭐 군사 협력은 아니고 해양경찰 협력이에요. 근데 해양경찰이 주권 지키는 거니까 경찰 나가서 안 되면 해군 나가는 거니까 군사협력에 그 위장막을 해양경찰 협력으로 위장막을 친 거지. 세상에 베트남하고 필리핀이. 그리고 베트남이 필리핀한테 쌀 수출하는데 필리핀이 1년에 한 100만 톤 이상 수입하는 모양이에요. 좋은 조건으로 수출하겠다. 베트남이 전 세계 쌀 수출 1위 국가니까 그렇게 또 약속을 또 한 모양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거대 변화, 유럽이 반중으로 왔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유럽이 지금 중국을 볼 때, 야, 이놈들 큰일 날 놈들일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 침공에서 중국의 태도를 보고, 야, 이놈들이 그 우리 유럽 현관에 지금 불을 지른 방화범한테 기름하고 폭약을 주고 있어. 생필품을 주고 있어.
그리고 그걸 으쌰으쌰하면서 성명을 같이 발표하면서 뭐 형님과 제가 뭐 그 역사의 주역입니다. 이런 개소리나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정신머리가 있는 거야? 유럽이 완전히 이제 중국에 대해서 극도의 경계를 하기 시작을 했죠. 거기다가 이제 중국이 또 중동을 직접 거렸잖아요. 제가 이제 예를 들지만 작년 3월에 사우디와 이란을 베이징으로 불러서 두 분이 잘 지내셔야지. 그렇게 또 그림을 연출을 하고 그다음에 GCC 회의에 또 시진핑이 딱 그 메시지도 보내고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야 거기 중동이 우리가 공들여온데 막 우리 그 에너지 소스 중에 하나인데 특히 러시아가 저지경되니까 더 그런데 네가 거기를 직접 거려? 너가 거기서 최대 수입국이라고 지금 개똥폼 잡고 있냐? 이렇게 되는 거지. 거기다가 이란이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후티에 배운데 이란의 최대 파트너가 중국이고 이란 석유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사갑니다. 미국에서 이란 석유 판매 뭐 제재하거나 말거나 그래서 어떤 분이 전에 그거 무슨 얘기냐 바이든이 그 석유 판매를 좀 풀어줘가지고 이란이 석유 잘 판다. 아닙니다. 제재했을 때도 중국서 사갔어요. 지금도 그래요. 90몇 프로를 중국서 사가요. 이란 석유. 그러니까 중동의 그런 중동에 대한 중국 태도를 보면서 유럽이 야 쟤들 그냥 큰일 날 놈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죠. 예, 그 프린스턴, 스탠포드 이쪽에 그 세계적 석학이죠. 역사를 한 분이죠. 예, 소련 역사를 한 분인데 스티븐 커킨 워낙 깊게 알고 또 역사 철학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굉장히 명확하게 해설을 해주는 분인데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부인이 한국인이야. 그리고 자녀들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주말 그 한인 학교 다녀가지고 그 한국 문화 한국어를 꽤 해요. 참 대단해요. 예, 참 대단하고. 예, 한국에 대해서 항상 좋게 말합니다. 이 사람 얘기할 때 보면 스티븐 커킨. 예.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So the Europeans came much closer to the Americans on China policy as a result of the revival of transatlanticism sparked by Russia's aggression against Ukraine and Ukraine's ingenious and courageous resistance to Russia. So Ukraine gave Europe a gift. It gave the United States a gift, which was a revival of the institutional West, which turns out to be really important for American China policy. So the pivot to Asia was the revival of transatlanticism because Germany and France and the UK and all the rest are crucial for any China policy. Right. Now, we have to remember that the West is not a geographic term. Yeah. 네. 여기서 이제 피벗 투 에이시아가 이게 오바마 때 나온 얘기죠. 오바마 때는 이게 원래 무슨 의미냐면 중동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군사력의 상당 부분을 아시아로 옮긴다라는 미국 군사력 배치에 관한 얘기였어요. 오바마 때는. 그러니까 피벗 투 에이시아 그 단어 자체의 뜻은 아시아 중심으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피벗 중심을 중동 석유 에너지 관리에서부터 아시아 관리로 옮기겠다라는 소리예요, 그게. 그런데 이게 전혀 다른 의미로 진화했다 이 얘기죠. 우크라 전쟁에 의해서 그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을 어떻게 막아낼 거냐를 두고 유럽과 미국이 가까워져 가다 보니까 또한 그 침략자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보고 나니까 이 대서양 이쪽의 유럽과 대서양 저쪽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만 공동 보조를 취할 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에 대해서도 공동 보조를 취하게 됐다. 그래서 피벗 투 에이시아가 곧 대서양 체제의 부활과 이게 같은 거다. 대서양 체제 전체가 대서양의 이쪽과 저쪽 전체가 반중 정책을 취하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확한 얘기인 게 그 나토 사무총장 스톨텐베르그가
지난달 말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 연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뤄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미국이 중국을 혼자서 감당할 생각을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유럽이 함께 합니다. 스톨텐베르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얘기랑 똑같다고요, 문맥이. 그래서 이 네 개의 거대 변화, 그러니까 러시아가 망조가 들렸다. 중국이 망조가 들렸다. 그 다음에 의외로 가장 그 만만한 화약고가 불질러도 불타는 거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들 생각하니까 더 위험하고 만만한 화약고가 남중국해인데 거기에 대해서 배필, 미호일 5국 체제가 다져지면서 남중국해의 위기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유럽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커틴의 말에 의하면 대서양 체제가 부활하면서 유럽이 미국의 아시아 정책, 미국의 대중 정책에 같이 올라탔다. 네. 자, 이런 거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정도 판이 크게 짜이면 뭐가 좀 되겠다. 네. 되는 겁니다. 이런 거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기르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중국 심장부를 겨냥하는 군사력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 성장이고, 예. 그러면서 이게 참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 이럴 때는 어떤 빛나는 한수, 오늘 당장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뭐 자체 핵무장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자체 핵무장 가면 한미동맹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 깨지는 게 확실했을 때, 미국의 배신 때리가 확실했을 때 그때 가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힘을 기르면서 평화 유지하면서 이렇게 되면 바깥에 이런 변화의 기운이 좀 더 무르익으면 뭔가 찬스가 생겨요. 예.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 여쭈겠습니다. 한반도는 일제의 발악 덕분에 분단이 된 거죠. 일제가 발악하는 바람에. 그리고 한반도 평화는 소련 중국에 의해서 깨졌죠. 그 한 78년 전, 70여 년 전 사건이 대잡으로 다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예, 중국이 북의 핵 미사일 도발을 지원하고 러시아가 함께 춤을 추니까 1950년 같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나 네 개의 거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죠. 이럴 땐 우리가 힘을 기르면서 중국 심장부를 겨냥하면 한편으로는 평화를 지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북한 자유와 북핵의 궁극적 해결, 그 찬스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